6살 딸을 둔 30대 여성이 출근길 지속적인 스토킹을 하던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가운데 유족과 시민들의 엄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피해자 37살 A씨의 유족은 스토킹 신고로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가해자 30살 B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B씨의 스토킹 문자 메시지는 물론 피해자의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유족이 분노한 건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B씨가 스토킹 신고 때문에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면서 수사당국이 보복범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B씨는 또 유족 측엔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도 재판부엔 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글이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며 글 게시 열흘 만인 18일까지 4만 4천 건이 넘는 탄원서가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의 첫 재판이 오늘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유족 측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다시 한번 엄벌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지난 8일 온라인 게시판에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동생이 죽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7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출근하는 길에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이은총 씨의 유족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피해자 유족은 이은총 씨의 이름과 얼굴을 일부 공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피해자 E씨와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나 같은 직장을 다니게 됐고 결혼을 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때부터 E씨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족은 멍든 팔 사진과 SNS 대화 내용 등을 함께 첨부해 A씨의 폭행과 괴롭힘 등을 폭로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E씨를 살해하기에 앞서 지난 2월에도 교제폭력으로 신고당했고 6월에도 E씨 집을 배회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에 법원이 A씨에게 피해자나 그 주거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한다고 명령했으나 A씨는 결국 따르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유족 측은 E씨가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경찰이 제공하는 스마트워치를 한 달 가까이 착용했지만 숨지기 나흘 전 경찰에게 반납을 안내받고 반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살해가 신고에 따른 보복 살인이 아니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분노했습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